자, 해서 일단 우리가 점화 관계로 이제 우리가 함수래. 수열이 정의가 될 수 있었죠? 그쵸? 자, 일단 우리가 수열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 수의 나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쵸? 그 나열된 수들 간의 관계식을 주어주는 게 바로 뭐야? 점화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항과 항 사이에 자 관계로서 이제 점화 관계가 주어질 거고 그런 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부를 건데 이 점화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원래 교육과정에서 원래 강조했다가 지금은 사라진 개념인 자 점화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을 추적해보자 라는 방법이야. 알겠죠? 점화식을 파악해서 자 일반항을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랑 자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어쨌든 점화식이라는 건 어떤 자연수로도 항상 성립하겠죠? 그쵸? 모든 항사의 관계식을 규명해 준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n에 우리는 자 1부터 대입하자 라는 방법이 있겠고 혹은 우리가 자 필요한 항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숫자만 딱 넣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특정 항을 대입을 해서 이 점화 관계를 밝혀봅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앞쪽 문제는 우리가 특정 항 해석을 하든 아니면 1부터 대입을 하든 일단 대입이 중요한 문제들을 다뤄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뒷부분에는 이제 식을 다루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거니까 자 한번 같이 볼 거고 자 오늘은 간단한 점화식을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거야. 알겠죠? 자 해서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 위에다가 씁시다. 자 점화식의 기본 하고 는 쓴 다음에 대입이라고 써줍시다. 자, 이 말인즉슨 봐봐. 우리가 점화식을 통해서 일반항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라고 얘기할 때 자, 이 방법을 모르더라도 우리는 자, 대입을 해가지고 구할 생각을 당연히 해주셔야 돼. 알겠죠? 자, 문제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B1은 뭐다? A1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자, Bn이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자, Bn은 자, Bn-1 전항에다가 자, 뭘 더해서 AN을 더해서 만들래 라고 볼 수 있고 봐봐 N이 뭐가 아닐 때? 3의 배수가 아닐 때는 자, 이 방법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엔 어때? B, n-1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an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야? n이 뭐일 때? 3의 배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자 그리고 an은 무슨 수열이라고 돼 있어?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점화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자 B10이 뭐랑 같대? A 10이랑 같다는 걸 이용해서 뭘 구해라? B8 나누기 B10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문제죠? 그치? 자 그럼 봐봐 일단 점화식이 나와 있으니까 뭐 1, 2, 3, 4, 5, 6, 7, 8, 9 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A10과 B10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자 일단 근데 봐봐 문제에서 10번째 항에 대한 얘기를 우리한테 해준 상황이지 그죠? 그럼 우리는 점화식에다가 적절한 수를 대입해가지고 10번째 항이 등장하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봐봐 문제에서 준 정보를 좀 해석을 해보면 A1과 B1 그리고 A10과 B10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10보다 큰 항을 다루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10보다 작은 항을 다루는 게 유리할까? 작은 항을 다루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자 알고 있는 정보들을 모아주는 거야 이 점화관계를 쌓고 쌓아서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해석 방향은 자 10번째에서 첫 번째 항으로 가거나 혹은 첫 번째부터 10번째로 가거나 이런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볼 건데 자 동자 우리 숫자 몇 대입해 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몇 대입 볼까?
어쨌든 숫자를 대입해야 답을 낼 수 있는 거니까 2 왜 2를 대입할 거야? 2를 넣으면 아, 그 2를 넣으면? B1로 나오니까. 그쵸. 그리고 알고 있는 거 꺼내면 되지. 근데 봐봐, A1이랑 B1이 같다겠지. 네. 근데 2를 넣잖아? 그럼 A1하고 B1은 같다는 걸 이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없지 않아. 없지. 그치?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10부터 1로 내려갈 거야. 여기 들었어? 봐봐. 1을 대입하는 거랑 10을 대입하는 거 두 개가 있을 텐데 1을 못 대입하는 게 2를 대입하는 거 두 개 있을 거야. 근데 봐봐. 2를 대입해도 첫 번째 항이 같다는 얘기를 못 하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좀 택하고 싶은 방법은 자, 10번째에서 첫 번째로 넘어가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엄지를 좀 할게요. 알겠지? 왜 한다고? A1과 B1이 같다는 얘기를 어차피 못 하니까.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n에다가 10을 대입하잖아? 그럼 10이 어떻게 나오니 동작? 자, 10은 3의 배수가 아니지? 그쵸? 그럼 위에 찍어서 넣어주면 B 10은 하고 10을 쓰면 뭐가 나와? B 9에다가 A 10을 더한 거야 라고 쓸 수 있으니까 한 식에다가 중식도 아니고 양식도 아닌 한 식에다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A1과 B10을 A 10과 B 10을 공존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로 하고 우리 무슨 얘기 할 수 있을까? B9는 0이다. 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자, 그 다음에 다시 n에다가 11 대입할까 9 대입할까? 9를 대입해야 1로 우리가 정보를 모을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다시 n에다가 9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식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b9는 하고 9는 3의 배수니까 요 식당 갈 거야. b9는 하고 식 써주면 b8 더하기 뭐야? a9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봐봐, 우리 b9 뭐라 그랬어? 0이라고 그랬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어떤 얘기까지 할 수 있게 되냐면 자, B8은 뭐다? 마이너스 A9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막 AN이 등차 수열이라고 언급이 되고 B에는 뭐 하는 놈인지 잘 모르잖아 우리가. 그쵸? 그럼 봐봐, 우리는 B8을 A9로 치환하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A9를 마이너스 B8로 치환하는 게 유리할까? 쌤 근데 네. 마이너스 A 9 3에 있을 때 맞아. 미안해요. 자, 그럼 봐봐 다시 B8을 A9라고 바꾸는 게 좋을까 아니면 A9를 B8로 바꾸는 게 좋을까? B8 B8을 A로 아니면 A9를 B8로? 승민은? 어떻게 바꾸는 게 이 식해서까지 유리할 것 같아? 봐봐, B에는 뭐 하는지 모르지? A에는 뭐 하는지 알아 몰라? 등차 수열이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한 끼리 빼면 등차 중앙이 나오고 한 끼리 더하면 한 끼리 더하면 등차 중앙, 한 끼리 빼면 공차만 나온다 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한번 기억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니? 자, 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게 되시고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n에다가 8, 7, 6을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n이 8일 때는 식 어떻게 나오니? B 8은 하고 식을 쓰시면 자, B 7에다가 어떻게 할 거야? A 8을 더할 거야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이걸로 알고 우리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자, B 8이 뭐라고? A 9라고 했지? 그럼 B 7은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B 7은 A9에서 A8 빼는 게 되는 거지? 그럼 그냥 공차 하나만 남겠죠? 자, 그러니까 B7은 D 이런 식으로 씁시다. 알겠죠? 자, 우리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의 공차 D 얘기 많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스토리 진행을 해보시면 자, N이 7일 때는 이제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B7은 하고 자, 봐봐. 여기서는 다른 그게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식 아니니까 우리는 10부터 1까지 우직하게 수를 넣는 수밖에 없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넣어 가면 자, B7은 하고 식선 뭐 나와 이제? B7은 B6에다가 플러스 A6 해서 식 쓸 수가 있게 되지? 그죠? 자, 그럼 봐봐. B7이 D잖아. 그럼 D가 이항하면 어떻게 나오지? A6 빼기 D니까 A5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B6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A5였구나 라는 얘기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A 7 아니에요? 맞아요. 미쳤나봐요. 자, 마이너스 A6이겠다. 이렇게 보실게요. 알겠지? 미안해. 자, 그 다음에 n에다 6 대입하면 식 어떻게 나오니? B6은 하고 식을 쓰시면 다시 B5에다가 어떻게 할 거야? 마이너스 A6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지? 근데 B6하고 마이너스 A6이랑 어때?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죠? 그럼 B5는 다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0 B5는 0이었구나. 그래서 계속 추적하는데 어때? 이상 없지? 자, n에다가 뭐도 대입해?
모두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B5는 하고씩 써주면 B4에다가 어떻게 할 거야? A5를 더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B5가 0인 거 알고 있지? 그럼 B4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마이너스 A5였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게 되시고 다시 계속 넣읍시다. 더 넣어주면 B4는 B3 한 다음에 플러스 A4 이렇게 될 건데 자 이때 B4가 이제 A5라고 했는데 그죠? 이젠 어때? 한 끼리 더한 게 돼버리니까 그냥 이항만 하고 끝냅시다. 자 B3는 마이너스 A5 마이너스 A4구나. 자 이 정도 언급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다음에 n에다가 3 넣어주면 어떻게 쓸 수 있어? B3는 하고씩 써주면 B2에다가 마이너스 A3야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자 봐봐 결국 B2는 하고 생각해주면 자 B A3에다가 A4 빼고 A5 뺀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시죠? 그럼 다시 우리 등차수를 한 끼리 빼면 뭐라고? 공차 마이너스 D 나오겠지? 그쵸? 마이너스 D 마이너스 A5니까 마이너스 A6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마이너스를 묶으면 D 플러스 A5니까 들었어? 자 그 다음에 뭐도 넣어줄 수 있어? N에다가 2를 대입해도 괜찮겠지? 자 그러면 B2는 하고 식을 써주면 B1에다가 뭐까지 쓸 수 있어? 플러스 A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자 그럼 B2가 뭐야? 마이너스 A6이었지? 그러면 다시 B1은 하고 식을 써주면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6 이런 식으로 식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진짜? 자 봐봐 이렇게 쓸 수 있게 되지? 근데 봐봐 B1이 뭐야? A1이랑 같다 그랬지? 문제에서 처음에 얘가 마이너스 A2에 마이너스 A6인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A6을 한번 이해하면 좀 해볼게. A6 이렇게씩 쓸 수가 있고 할 게 없네. 자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A1 더하기 A2 더하기 A6은 뭐다? 0이다 해서 이렇게 문제 끝내주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하고 첫째 항을 A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식 어떻게 바뀌니? 3A 에다가 몇 D? 6D를 더하면 뭐다? 0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A3가 0이겠구나 라고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A 더하기 2D가 0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등차 수열의 합과 차에 대한 계산 당연히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A3가 0인 거 우리가 알아버렸어. 그치? 자 그럼 봐봐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B8이랑 B10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그치?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자 B8은 우리 문제 푸니까 B8 뭐라 그랬어? A9라 그랬죠? 그래서 A9야 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분모는 뭐야? B10이지? B10은 뭐야? A10이지? 문제에서 말해준 것대로 쓴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나오니까 A9는 어때? A3에서 공차 6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D구나 라고 쓰시면 되고 A7 공차 7개 더한 거니까 7D예요 얘기한다면 결국 약분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어? 7분의 6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어차피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거지만 너네가 해석 방향을 잘 정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봐봐 사실은 내가 N10부터 N2까지 그냥 다 대입해 라고 말하고 문제 끝내도 되거든? 그쵸? 얘 끝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분홍색으로 나타내는 거 있죠? 자 해석 방향 생각하시고 그리고 등차 수열 AN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가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야? 식을 자 BN은 뭐 F, A 뭐시겠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자 B를 A에 대한 식으로 바꿔봅시다 라고 생각하는 게 괜찮지 않았을까 하면서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 문제 그 해설지를 보면 1부터 10까지 대입하거든? 근데 아무런 규칙성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좀 이 방법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1부터 20까지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너희들의 즐거움을 남겨두고 우리는 3번으로 문제 넘어갈게. 한번 봅시다. 자, 3번 문제하고 4번 문제 보면 어때? 제시된 식이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그쵸? 그래서 홀수 번째항과 짝수 번째항이 다르게 정의된 수열이라고 해서 자 3번에는 봐봐 자 3번 문제는 이렇게 적고 갑시다.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홀수 번째 짝수 번째가 다르게 정의된 수열을 우리는 가지수열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4번에는 이렇게 적자. 가지수열의 합해석이라고 적어줘. 4번에는 항, 추적, 트레이스. 그리고 4번에는 가지수열의 합해석이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 가지수열의 함수어죽은 어떻게 하냐? 대입해라 라는 얘기로 이제 문제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문제 보면 항 어떻게 나와 있어? 자 A, 2n 플러스 1 홀수 번째항과 짝수 번째항을 만드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거야. A, 2n이구나. 자 A, 2n을 하고 식 써보면 뭐가 나오는데? 자 A2에다가 AN을 하신 다음에 플러스 1을 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걸 보면 자 A, 2n 플러스 1을 어떻게 하래? A2에다가 AN을 곱하시고 마이너스 1을 해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봐봐, 이게 n번째 항으로부터 2n번째 항이 나오는 상황이지, 그쵸? 얘는 n번째 항으로부터 2n 플러스 1번째 항으로 나오는 거지, 그쵸? 자 그럼 봐봐, 내가 A3로 알아낼 수 있는 건 뭘까? 그럼 예를 들면 네. A3로 하여금 내가 얻어낼 수 있는 항들 또 그렇게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가지를 만들 거기 때문에 가지수열이라고 보고, 실제로 가지수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뭔가 이런 단어인지 모르겠어. 알겠죠? 자 해서 좀 원료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봐봐, A2는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죠? A2는 모르는 항이지만 뭐야? 어쨌든 상수가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점화식의 개수로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걸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A2는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봐봐, 우리가 뭐야 첫 번째 항으로부터 이제 뻗어나가는 양성을 볼 거거든. 봐봐, A1으로부터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지? A2와 A3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를 만들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봐봐, 우리가 문제에서 받은 정보는 뭐야? A8에서 A15를 뺐더니 뭐가 나왔대? 63이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A8의 뿌리와 A15의 뿌리를 찾아줘야겠죠? 그쵸? 자 그럼 봐봐, 8이라는 거 어때? 2의 거듭제곱이잖아. 그럼 계속 2n만 반복해서 만든 거야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다시 A2로부터 다시 어떻게 가면 돼? A4 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 A4로부터 뭐 가면 돼? A8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가 루트만 타가지고 A8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쵸? 그럼 다시 이제 우리가 15를 어떻게 만들지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봅시다. 자 내가 15를 알고 싶지? 그럼 15는 뭐로부터 구할 수 있어? A 몇 초로부터 구할 수 있어? A7 7로부터 구할 수 있지? 그럼 다시 A7은 뭘로부터 구할 수 있니? A3 4으로부터 구할 수 있지? 그럼 지금 다 끝났네. A3 내가 이미 써놨으니까. 자 A3은 다시 어떻게? A7을 구할 수 있고, A7로 하여금 뭘 구할 수 있어? A15를 구할 수 있겠구나. 어떤 루트만 타서? 나 루트만 타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봐봐, A1으로 하여금 우리가 자 8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A1으로 하여금 몇을 구할 수 있어? 15를 구할 수 있구나 라는 이런 가지가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럼 이제 A1이 뭔지가 중요하니까 자 우리는 A1을 알파라고 할 거고, 그리고 A2가 계속 개수로 걸려있으니까 A2를 나는 베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자 물론 봐봐, 알파로 하여금 베타를 얻어낼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둘 다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자 A1이 처음에 알파였어, 그죠? 자 그럼 얘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얘는 자 베타 한 다음에 자 베타를 곱하고 1을 더하세요 라는 규칙이고, 얘는 베타를 곱하고 2를 빼세요 규칙인 거지? 그쵸? 그럼 다시 1로부터 2는 어떻게 구해? 베타를 곱하고 1을 더하세요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가규칙은 뭐라고? 베타를 곱하고 1을 더하세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마지막은 베타를 곱하고
1을 더하세요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게 되잖아. 그럼 이 식을 전부 다 풀어 헤쳐주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자 베타의 세제곱 알파에다가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8이 이런 놈이었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죠? 자 얘는 나 루트만 세번 타야 되지? 나 루트는 어떤가? 자 n번장을 다시 자 베타를 곱하고 2를 빼세요 규칙이었죠? 그래서 베타를 곱하고 2를 빼주면 어떻게 나와? 자 베타 빼기 2 이렇게 나오고 다시 그 다음 거는 베타를 곱하고 2를 빼세요가 되고 그 다음도 자 베타를 자 곱하고 아이고 차별할 얘기겠네. 자 여러분들 이때 뭐 하면 되는지 알아? 이번 문제 풀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문제는 두 번째 항부터 우리가 3개씩 중복하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N이 1, 0, 마이너스 1이 계속 반복하는 수열인 거 파악했니? 해서 풀어주면 되고 진짜 1부터 20까지 다 넣으면 답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도 1부터 20까지 다 넣을 생각 해주셔야 됩니다. 저거 옛날에 내가 작년 수삼에서 내가 그거 데뷔할 때 기말고사 데뷔할 때 풀어줬던 문제거든? 그때는 내가 규칙성을 찾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할 게 못 되더라고. 굳이 안 찾아도 충분히 풀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자, 해서 넘어갈 거고. 자, 우리 그 다음에 4번 문제. 우리 답도 안 했잖아. 자, 그래서 A8이 결국 뭐가 된다? 자, 베타 알파 세제곱에다가 내가 베타 제곱 베타 플러스 1 한 수열이고 그 다음에 A15는 뭐라고 볼 수 있어? 베타 알파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식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얘네들 우리가 빼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니? 빼면 자 A8 마이너스 A15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식 어떻게 나와? 3베타 제곱에 3베타에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자 63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는 베타가 마이너스 5가 되거나 아니면 베타가 4가 돼야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럼 경우의 수가 2개가 나왔으면 어때? 초기에 준 조건을 다시 한번 보러 갑시다. 자 뭐라고 돼 있어? A1이 뭐야? 0에서 1 사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베타 A2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내가 A1으로 하여금 구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다시 베타는 베타 알파 플러스 1이잖아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 자 베타가 마이너스 5면 알파 보고 뭐라고 해야 돼? 5분의 6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은 베타가 4면 알파 보고 뭐라고 해야 돼? 4분의 3이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뭐야? 우리는 4분의 3 골라서 문제 풀어야겠죠? 해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A8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A8이라고 그랬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문제에서 말한 A8을 어떻게 구한다? 저기다가 알파, 베타 죄다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뭐 64분의 27에다가 4를 곱할 거야. 그래서 108이야 라고 쓸 거고 그 다음에 베타 제곱은 16분의 9야 라고 쓸 거고 그 다음은 4분의 3이야 라고 쓰고 그 다음엔 1이야 라고 쓸 거니까 결국 얘가 뭐가 나온다? 64분의 1홀이 베타 제곱인데 아이씨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알파가 4분의 3인 상황에서 베타 알파 세제곱이 아니라 베타 세제곱 알파 였죠? 다시 그러면 여기가 64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48 나올 거거든. 그럼 A8이 69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A1분의 A8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뭐가 나온다? 9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3번 문제는 뭐야? 이렇게 항 구하라고 하면 그냥 순서대로 우리 가지를 만들어서 추적합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봐봐 A1로부터 뻗어나가는 양상을 발견했지? 그럼 우리는 모든 정보를 어디로 모아야 돼? A1로 모아주는 거야. 알겠죠? 해서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로 같이 봅시다. 자 이번에 어떤 영상이니? 자 아까 말했지만 가지수열의 합해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걸 좀 언급을 하고 갈 거냐면 우리 옛날에 이런 거 기억나니? 자 겹치지 않는 항 자 항의 합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홀수가 짝수보다 먼저 나오니까 자 2k 빼기 1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k가 나오는 양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쵸? 자 A 자 2k 마이너스 1 더하기 A 2k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받았을 때 그죠? 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여기다가는 시그마를 씌워주는 거야. 자 시그마를 씌우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더하는데 겹치지 않고 더해버리니까 우리가 항을 하나 전부 다 더해주는 효과가 생기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야 1 넣으면 1, 2고 2 넣으면 3, 4고 5, 6이고 7, 8이고 90 이렇게 되니까 뭐야?
마지막에 2n 빼기 1에 2n까지 하고 계산하고 끝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의 값이 뭐랑 같아? k는 1부터 n까지 하신 다음에 뭐랑 같다? 이거 2n까지 ak랑 같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자, 이 꼴의 점화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뭔지 알아? 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식은 뭐야? 가족권을 보시면 자, a2n은 자, an-1이잖아 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a 뭐라고 돼 있어?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봐봐. 짝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홀수가 나오지. 그럼 여기는 2부터의 짝수를 얘기하는데 얘는 몇 부터의 홀수를 얘기하니? 에? 아, 3. 3부터 홀수를 얘기하지? 그럼 몇 번째 항이 마가리가 돼버려? 첫 번째. 첫 번째 항이 반영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값이 뭐 2an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봐봐. 그러면 다시 겹치지 않는 항이니까 내가 이렇게 더해서 시그마를 세운다면 k는 1부터 n까지 라고 얘기를 하면, 자, 끝나는 걸 보면 2n에다가 2n 플러스 1로 끝나지. 그치? 근데 첫 번째 항이 있어? 없어? 첫 번째 항이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봐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다시 내가 시그마 k는 1부터 2n 플러스 1번까지의 자, a, k를 더하는 거랑 거의 흡사하지만 첫 번째 항이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럼 빼기 a1 해도 되지만 이걸 이항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쓰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는 항은 시그마를 세우자 인데 첫 번째 항이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식을 좀 변형해 줘야겠구나.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기본형이랑은 모양이 조금 다르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 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시그마식을 아까랑 다르게 시그마를 가져오는 이유는 뭐야? 문제에서 시그마의 값을 물어봤기 때문이야. 그지? 그쵸? 해서 마찬가지로 다 볼 거야. 자, 그리고 A20이 뭐라고 돼 있어? 1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63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문제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솔루션을 좀 두 개를 좀 제시를 해볼 건데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해볼게. 알겠죠? 자, 우리 아까 배운 거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은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다 그랬지? 그죠? 그래서 변형할 겁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 요 두 식을 합쳐주면 자, a2n 플러스 1 뭐라고 바꿀 수 있어? (3an으로) 바꿔줄 수 있게 되지? 둘이 더한 거야 그냥. 뭔 말인지 안 됐어? 이거 전부 두 개 더한 거 그냥. 아, 네, 두 개 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봐봐. 얘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냥 자, 이 보라색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자, 일단 어디까지? 자, 1부터 자, 63번까지의 AN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첫 번째 항을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봐봐. 여기 안에 있는 식을 A, 2N-1 플러스 A, 아이고 2N에다가 A,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식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끝자락이 그럼 몇이 돼야 될까 이제는? 마지막 63이 되려면? 31. 그래 31이 돼야겠지? 그래서 N은 1부터 31까지야. 그럼 마찬가지로 홀수 번장에서 끝나니까 이 공식 한 번 더 이용할 수 있겠죠? 왜냐면 홀수 번장까지의 식이니까.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1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와? 여기 있는 거 더해주면 3AN 나온다 그랬지? 그래서 식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자, 그럼 다시 그럼 우리가 자 홀수 번장을 어떻게 이렇게 쪼개는 게 가능하다 그랬죠? 그치? 자, 해서 식을 다시 바꿔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자, A1은 A1 그대로 나오고 여기서도 똑같이 A1 밖으로 나가겠지? 근데 앞에 3 기다리고 있으니까 3A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이제 몇 가지가 돼버려? 16번째 항까지가 돼버리겠지?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A2N에다가 A2N 플러스 1 더하는 거 쓸 거란 말이야. 그치? 내가 뭐가 되는 거라? 3AN 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봐봐.
요거 두 개 쪼개는 거 3AN 되겠지. 그럼 3 밖으로 나가겠지. 근데 이미 앞에 3이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우린 여기다가 뭐라고 써? 9 이렇게 쓰고 AN 이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일단 A1이랑 3A1 나왔으니까 더하시면 뭐가 나와? 4A1 이렇게 나오는 거 알고 그 다음에 요거 15번째도 우리가 이렇게 쪼개는 게 가능하지? 그럼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주면 어떻게 볼 수 있어? 일단 9A1이 밖으로 나오시고 그리고 시그마 한 다음에 다시 이제 n은 1부터 7까지로 식이 바꿀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AN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앞에 계속 넘어갔어. 자, 3AN 될 텐데 앞에 9 기다려주고 있으니까 27 한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7까지의 A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 써줄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2n 더하기 2n 플러스 2 항상 3AN이 돼버리니까 그거 이용해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거야. 자, 다시 그럼 4AN 9A1 있으니까 다시 13A1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바꿔주면 27A1 이런 식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n은 1부터 몇 가지로 바뀌어? 이제 3까지로 바뀌고 이제는 27 앞에 바뀌어서 81 한 다음에 뭐가 된다? n은 1부터 3까지의 AN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으시겠지? 그럼 다시 13A1, 27A1 더해주면 40A1 나오니까 자, 플러스 이제 81A1 나오고 그리고 또 뭐가 되겠어? n은 1부터 이제 1까지로 바뀌고 아이고 앞에 계속 또 뺐는데 자 243에 n은 1부터 1까지의 A1N 이렇게 바뀌시겠지? 자 그럼 결국 얘 뭐야? 얘 그냥 A1이랑 똑같죠? 이 시그마식은 1부터 1까지니까 그러면 총 몇 A1이 된다? 121에다가 243 더해서 364A1 되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 A1만 알아내면 되는 거지? 사실 문제 보시면 364의 배수가 답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 364A1이 답이잖아. 그럼 364의 배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728 고르고 탈출해도 괜찮긴 해. 알겠죠? 자 그런데 A1도 마찬가지로 찾아줘야 답이 나오겠지. A1 뭐로 찾아줄래? 그래 A20이 1이라고 처음에 언급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죠? 이걸로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AN 구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봅시다. A20이 1이라고 돼 있는데 A20은 뭐랑 같아? 짝수니까 위에 10 따라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A20은 A10 빼기 1이니까 결국 뭐야? A10은 2였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실 거고 다시 10을 기준으로 또 숫자를 작게 추적해 갑시다. 그럼 10도 짝수니까 결국 뭐야? A5 빼기 1이야 라고 말할 거니 결국 A5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3이었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5는 짝수야 홀수야? 홀수니까 이제 아래씩 따라가겠죠? 그죠? A5는 2A2 플러스 1이야 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얘가 3이라는 건 A2가 몇이란 얘기? 1이란 얘기야 라고 볼 수 있겠지? 일단 마지막 A1은 A2는 자 뭐야? A1 빼기 1이니까 결국 A1이 뭐다? 2였어 라고 말할 수 있으니 결국 S 수열의 합은 뭐가 나온다? 728이 나온다 라고 보는 게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좀 해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이거 가지 수열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두 번째는 가지로 한번 찾아볼게. 알겠죠? 자 봐봐 우리 다시 원료 가장 위에 근본은 뭐가 돼야 돼? 근원지는 A1이 되겠지? A1을 통해서 모든 걸 다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첫 번째 가지에 내가 A1을 만들게요. 그럼 A1은 뭐하고 뭘 구할 수 있다고 이걸로? A2랑 A3를 구할 수 있겠지.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아까 자 얘랑 얘를 더하면 위에 거에 그러면 3배가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죠? 다시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A1으로 하여금 우리가 자 A2N이랑 A2EN 플러스 1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A2N과 A2N 플러스 1을 곱해 더해주면 뭐가 나오죠? 3A. 그쵸? 그럼 가지 위에 있는 거에 3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럼 봐봐 A1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를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 3A1. 그래 3A1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음까지로 또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을 썼을 때 A2는 그럼 A4랑 A5에 대한 정보를 갖춰주겠죠? 그죠? A3는 뭐에 대한 정보를 갖춰주겠어? A6이랑 A7에 대한 정보를 갖춰주겠지? 자, 그럼 봐봐. A4랑 A5를 모으면 뭐가 돼? 3A2가 되지. 그죠? 그럼 얘를 모으면 뭐가 돼? 3A3가 되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얘 4개를 다 더하면 위에 거에 3배가 되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얘는 A2 더하기 A3잖아. 얘는 3A2 더하기 3A3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 몇 A1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9A1이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럼 어때? 내가 아랫줄을 전부 다 모으면 위줄에 3배가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럼 다시 A4부터 A7까지는 A 몇부터 이제 몇 가지 만들 수 있어? A8부터 A 몇 가지? 그래 15까지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봐봐 A8부터 A15까지 다 더하면 몇 A1이 될까 그러면? 27A. 그래 27A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를 만들어서 관찰하면 좀 더 쉽게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다시 A8에서 A15까지는 A 몇부터 A 몇 가지 또 만들어내니? A16. A16부터 또 어디까지? 29. 진짜로? 아 31. 그래 31까지 더한 거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16부터 31까지 몇 A1이야? 81. 그래 81A1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럼 다시 16부터 31 여기는 몇부터? 그러면 A 32부터 몇 가지 만들어? 65. 3까지 만드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너 때 63번째 항까지 더하라고 얘기한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 몇 A1이야? 그래 243A1이니까 자 이렇게 받았을 때 내가 얘네들을 쭉 다 더해주면 몇 A1 나와? 364. 그쵸 똑같이 나오겠지? 자 364A1 나올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A1이 2인 거 파악하면 답은 728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수요 이렇게 자 홀수번장과 짝수번장이 서로 다르게 정해진 애들은 이렇게 가지를 만들면서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해석하면 문제 풀리지 않을까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죠? 해서 4번 문제도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5번 문제 보자 이 5번 문제는 내가 옛날에 승리에 풀어본 적 있는 문제지 하하하하 그 데일리 테스트로 낸 적 있는 문제예요 옛날에 작년에 자 봅시다 5번 자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봐봐 항의 조건에 따라서 지금 수열이 다르게 정되지 다음 항이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봐봐 5번 문제는 조건에 맞는 스토리를 짜는 거야 그래서 조건 화살표 스토리 이렇게 해줍시다 그러니까 봐봐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그쵸? 그러니까 조건에 맞게 결과를 짜보는 게 첫 번째 목표라는 거야 그래서 조건 화살표 스토리 이렇게 써줍시다 이렇게 화살표로 그리고 6번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이게 조건을 확인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스토리를 먼저 짜놓고 조건을 보자 해서 6번은 스토리 화살표 조건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야? 8시 50분. 좋아 양호하구만 오른쪽 지워도 되니? 줄게요 자 5번 어떻게? 스토리 조건에 맞는 스토리를 짜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줬습니다 자 뭐라고 쓸 거냐면 자, 얘는 항수 항의 값 이거 메인스트림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져온 문제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적고 갑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류의 식을 봤냐면 봐봐 기본적으로 저만식의 구조는 다음 항을 유도하기 위해서 앞에 항을 이런 식으로 바꿔라 라고 이렇게 제시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저 함수식은 어때? an에서 an 플러스 1로의 함수처럼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쵸? 자, 보니까 요 식의 해석 방향은 an을 an으로부터 an 플러스 1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식을 쓰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식을 내가 an을 한 다음에 내가 자, 뭐 f 인버스 하면 역함수 관계가 되는 거지? 그쵸? 자, f 인버스에 a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준다는 건 결국 뭐야? an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의 결과로서 전항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다음 항으로부터 뭐한다? 전항으로 되돌아오는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큰 항을 알고 있을 때 작은 항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 이런 식의 해석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줘야 돼. 자, 뭐야? 처음에 제시된 거는 어지간하면 다 이 식이 제시가 됩니다. 그죠? 점화식 얻어낼 때는 일반적으로 작은 항에서 다음 항 얻어낼 때 식이 많이 나오지?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실제 역방향으로 해석하려면 우리가 이거는 직접 바꿔줘야 되는 우리들의 몫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해서 일단 기본적인 논리는 여기까지 쓰고 잠깐 누가 왔나? 어? 이분이 안녕하세요. 자, 봅시다. 해서 직접 구합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시된 점화식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자, an 플러스 1은 뭐라고 쓸 겁니까? 자, 여기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자, 마이너스 2an 하고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지. 그죠? 자, 그럼 봐봐. 요 식은 자, an의 값이 마이너스 1에서 몇 사이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일 때는 이 식을 써서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자, 2an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건 언제 쓸 수 있어? 자, an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요 식을 쓰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죠? 자,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니? 마이너스 2an 플러스 2야 라고 볼 수 있대. 언제? 자, 2분의 1에서 자, 1 사이일 때 이 식을 써서 얘기를 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치? 그치? 자,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보면 a 5 더하기 a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 0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그럼 봐봐. 우리가 점화식을 보니까 어때? 루트가 세 가지지? 그쵸? 그럼 세 가지 루트 중에서 어떤 루트를 따라가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잖아. 자, 모든 걸 다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세 가지 경우를 전부 대입합시다. 알겠죠? 봐봐. A6은 마이너스 2A5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 그쵸? 언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치? 자, 그럼 이때 A5는 뭐라고 말할 거야? 마이너스 2라고 말해야 되지? 그죠? 그지? 이 식 넣어주면 그럼 어때? 처음 조건이 A5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할 거야? 만약에 절반을 해 그러면 얘가 2분의 1의 A5일 수도 있죠? 언제?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플러스 2분의 1 사이일 때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때 결과는 뭐가 나와? A5는 무슨 얘기할 거야? 0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죠? 자, 그럼 봐봐. 이 범위 사이에 있는 값이 나왔으니까 아, A5가 0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할 거야? 어떨 수도 있어? 마이너스 2A5 플러스 1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언제? 2분의 1에서 1 사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때 A5의 값은 뭐라고 말해야 돼? 2라고 말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마찬가지로 범위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두 케이스는 안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자, 이 정보는 그냥 A5가 0이었어 라고 우리한테 전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최대한 한 개의 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문제를 풀든 말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어때? A6의 루트가 3개씩이나 있으니까 이걸 그냥 냅두고 문제 풀겠다는 건 말이 안 돼. 뭐라도 해봐야 됩니다. 자, 모든 경우를 다 시도를 해봐야 되지. 시도도 안 하고 못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 못 푸는 게 맞아.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난이도가 높고 번호가 22번이고 15번이다 해서 쫄지 마시고 손부터 한번 대봅시다. 알겠지? 손을 대면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에서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봐봐. 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AK가 자, 0보다 커야 됩니다를 말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만족하는 AN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뭐야? 이 말인즉슨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의 값을 물어보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A5를 기준으로 우리가 n의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야겠어? 아니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겠어? 거시나. 진짜로? 5를 기준으로 커진다는 거 5, 6, 7, 8, 9 이런 애들 물었겠다는 얘긴데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1, 2, 3, 4, 5 더했을 때 양수란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구조 자체가 뭐야? 저만식의 무슨 해석을 물어본다? 역방향 해석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 점화식을 그대로 이대로 두고 보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 식을 좀 바꿔줄 거야. 자, 봐봐. 얘를 자, 역함수를 취하듯이 AN하고 식을 정리해볼게. 알겠죠? 자, AN하고 식을 정리해주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만들어주시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럼 처음에 어떻게 나오니? 마이너스 한 다음에 자, 2분의 하시고 여기에는 AN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써서 완성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식 이거 2항 다음 마이너스 2로 나눠준 거예요. 알겠죠? 자, 쓸 수 있고 이거는 조건이 언제야? 자, AN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를 물어보는 건데 봐봐. 우리는 n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우리 AN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럼 범위도 한번 좀 바꿔줍시다. 알겠지? AN 플러스 1에 대한 범위로 바꿔줄 거야. 자, 그럼 봐봐. 그런 건 처음부터 여기서 보면 되지? 자, 그럼 봐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무슨 값이 돼? 최대값이 되겠죠? 마이너스에 제일 작은 거 넣었으니까 최대값이 되겠지?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무슨 뭐 나오니?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쵸? 자, 그래서 범위에다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자, 마이너스 뭐라 그랬지? 0일 때랬죠? 자, 0보다 AN 플러스 1이 작거나 같을 때 쓸 수 있어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오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은 등호가 없으니까 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죠? 자, 그리고 봐봐. 요 식의 좀 루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봐봐. 음수에서 어디로 가는 루트야? 음수에서 음수로 가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지. 이 AN+1이라는 게. 그죠? 우리는 양수인 걸 찾아주는 거니까 이 루트를 최대한 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쵸? 자, AN+1이 음수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인데 결과도 음수가 나온다고 문제에서 고지가 된 거야. 알겠지? 자,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식 2항에서 자 2분의 1에 AN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도 범위가 자 AN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2분의 1일 때까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 할 거야? 이때는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1 넣어주면 1 나오지?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일 사이야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는 봐봐 2분의 1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였던 항은 양수로 가겠지? n 플러스 1이 양수면 양수로 간다는 얘기야. 그쵸? an 플러스 1이 음수면 음수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에는 가운데 루트는 어떠냐면 음수를 음수로 만들 때도 사용하는 루트고 혹은 자 양수를 양수로 만들 때도 쓰고 싶은 루트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늘려쓸게. 마지막으로 써주면 어떻게 나와?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찬가지로 원래 조건 생각해보면 이거는
결과값이 2분의 1에서 1 사이로 나올 때 쓰는 루트지만 실제로 우리가 다음 항에서 1로 갈 때 어떤 걸 대입해야 되는지 파악할 때는 a(n 플러스 1에 대한 법이 파악해 주는 게 좋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넣어서 파악을 해주시면 1 넣으면 뭐 나오니? 1 넣으면 0 나오지? 그쵸? 그럼 1에 등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a는 a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분의 1 넣으면 뭐 나와? 1 나오지? 여기서는 등호 없이 a는 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결국 봐봐. 자, 아이고 a 플러스 1이죠? 자, an 플러스 1을 이걸로 만드는 상황이지? 그쵸? 근데 우리가 식을 보니까 자, 양수인 항을 넣어서 양수로 만드는 점화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보다 양수를 양수로 바꾸는 점화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모든 항의 합이 지금 뭐가 되고 싶어? 양수가 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음수인 항이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마음속에도 좀 생각을 해야 돼. 자, 이거를 우리가 1번 루트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2번 루트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3번 루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1번 루트는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돼. 왜? 음수로부터 음수를 만들지. 그럼 또 여기다가 가지고 음수로부터 음수를 만들고 또 음수로부터 음수를 만드니까 결국 여기다가 대입할수록 식이 계속 음수만 나오는 불상사가 생길 거야.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수를 양수로 만드는 3번 루트를 좀 선호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1번 루트 타면 음수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거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디까지 되냐면 1번 루트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해야 돼. 봐봐. 여기 어떤 점화식도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는 점화식은 없지? 그쵸? 자, 보니까 내가 음수의 굴레에 빠지잖아? 반대로 양수를 음수로 만드는 것도 없지? 그쵸? 자, 이 말인즉슨 우리는 1번 루트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모든 항이 양수가 되게끔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이렇게 미지의 수열을 탐구할 때는 자, 이렇게 쓰고 갑시다. 어떻게 쓰냐면 봐봐. 여기다가 n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선을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확통 문제 풀 때랑 되게 비슷한 센스지. 수영도 만드는 거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5 4 3 2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다시 1번부터 타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럼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 얘는 없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야. 저걸 타버리는 순간 문제가 개박살 날 거니까. 알겠죠? 자, 봅시다. 0이어도 음수를 얻기겠죠? 이 범위 아니면? 그쵸? 제가 처음에 5번째 항에 뭐라고 돼 있어? 0이라고 돼 있지? 그리고 자, 여기다가 2번 루트를 타는 스토리를 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2번 말고 조금 역동적으로 3번 하자. 왜? 2번 루트 가버리면 절반에서 0이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3번 루트를 타고 갔을 때 이거를 조금 색깔 다르게 할 거야. 3번 루트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 그리고 2번 루트를 주황색으로 좀 표시를 할게. 알겠죠? 자, 보면 자, 그럼 3번 루트 타면 어떻게 돼? 0을 넣어버리면 1이 돼버리지? 그쵸? 0을 넣으면 1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1은 어때? 1은 여기밖에 못 넣지? 여기 못 넣잖아. 그쵸? 그치? 여긴 등호 없으니까 1을 여기다 넣어주면 뭐가 돼? 반드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대한 나는 3번 루트 위주로 타고 갈게요. 그래서 이 루트에 대한 좀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한 루트가 좀 우선적으로 나오게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2분의 1을 3번 루트에 넣어주면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니까 플러스가 돼버리지? 그래서 플러스 4분의 3이 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고 그 다음에 4분의 3을 한 번 더 넣어주면 마이너스 8분의 5가 되는데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데 플러스 8분의 5가 되겠죠? 반으로 나누고 부호 바꿀 거니까 잘 들었어? 자, 그럼 뭐가 나온다? 8분의 5가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상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까지 다 넣어줄 수 있는 거니까 다시 자 4분의 3에다가 내가 주황색 그리면 어떻게 돼? 절반이니까 8분의 3 나오시겠지? 그쵸? 그리고 다시 2분의 1에다가 주황색 루트 매기면 어떻게 되니? 4분의 1 나오겠죠? 그쵸? 이 4분의 1을 다시 초록색 루트, 3번 루트 매겨주면 어떻게 돼? 4분의 1 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7에다가 절반하고 곱 바꿀 거니까 그냥 8분의 7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2번을 하면 4분의 1을 절반할 거니까 8분의 1도 가능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치? 자 그럼 우리가 노란색 노트로 나올 수 있는 걸 전부 다 썼으니까 다음에 이제 주황색 노트도 한번 쓰고 갑시다. 알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좀 그어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야? 이제 주황색 노트 탄 거 쓸 거야. 0을 반으로 나누면 뭐가 되니? 0이 되죠? 자 그럼 봐봐 생각해봐. 우리 0으로 시작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 다 알겠잖아. 그럼 여기가 0이라고 다른 얘기 할까? 똑같은 얘기 하겠지?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그냥 숫자만 쓰면 이렇게 쓸게 이제는 자 1, 그 다음은 2분의 1 그리고 4분의 3까지 가는 걸로 끝나겠죠 얘는? 그죠? 그리고 어떤 얘기 할 수 있어?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갈라지는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죠? 해서 여기까지 또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0에서 지금 노란색 노트 탄 얘기 다 했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노란색 노트, 주황색 노트 타는 거 가능하겠죠? 다시 0이 다시 어디로 와? 0으로 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어때? 여기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지? 근데 한 칸 밀려 있으니까 어디까지밖에 안 나오니? 1이랑 자 2분의 1까지만 나오고 끝나시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0에서 또 어디로 가는 거 있어? 주황색 노트 타서 0으로 가는 거 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0에서 어디로 가? 1로 가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 가는 봐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양수밖에 안 나왔으니까 합이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0에서 한 번 더 0으로 가는 거 있겠지만 이건 돼 안 돼? 안 되겠지? 우리는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합이 양수라는 얘기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봐봐 음수 루트를 타버리면 계속 음수만 나와야 되니까 절대로 합이 양수가 될 수 없어서 1번 루트를 타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럼 뭐야? 결국 가능한 A원들은 내가 여기 끝에다 쏘는 A원들이지? 그래서 얘들을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데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그리고 8분의 4, 8분의 5, 8분의 6, 8분의 7, 8분의 8 해가지고 8분의 1, 2, 3, 4, 5, 6, 7, 8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 36이 되니까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하시고 가시면 5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그냥 근데 0 넣었을 때 예, 5에 1이 돼요. 여기다 넣으면 1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3번 점화식에다 넣는 걸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했어. 화살표에다가. 네. 그럼 여기다 6 넣으면 나와. 만약 1 나오잖아. 아 그 두 번째죠. 밑에서요. 여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걸 3번 노트에다 넣은 거야. 봐봐. 우리가 0으로 나올 수 있는 수를 죄다 썼잖아. 네. 그러면 여기 수들도 똑같지 않을까? 점화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 항수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항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식이지. 네. 그러니까 여기가 0이나 여기가 0이나 똑같은 루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야. 아, 마찬가지로 이 0을 3번씩에다 대입한 거겠지. 이거는. 네. 그 대답 너무 어떡한데? 어디까지 했어? 저는 진짜 이해됐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해했어. 네. 자 넘어갈게. 해서 자 이렇게 그 뭐야 항의 값에 따라서 나오게 다르게 정화된 주마식에 자 역방향 해석이라는 주제로 5번 문제 풀어봤고 자 6번 문제는 정방향 해석이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조건들을 하나하나 갖다 주고 가기에는 우리가 좀 뭐야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미리 스토리를 다 짜고 그리고 그냥 아닌 거를 커트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돼? 봐봐 점화식이 갈래를 두 개로 갈라잖아. 모든 갈래를 죄다 써버린 다음에 가능한 모든 갈래 전부 다 쓴 다음에 거기에 조건에 안 맞는 걸 커트하면 맞는 것만 남겠지 하는 그 방법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해서 자 역방향 해석 그리고 6번은 정방향 해석이야. 알겠지? 근데 정방향의 문제가 어려운 건 조건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 수비 진행하고 나서 안 되는 걸 잘라봅시다 라고 생각할게요. 자 봅시다.
6번. 6번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스토리를 먼저 짜고 그리고 조건을 파악합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저 영상 돌아가니? 네. 오케이. 종방향에서 그냥 무식하게 대입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사실은 종방향 쓸 것도 없다 해서 잘 대입합시다 라고만 얘기할게요. 자 봅시다.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라고 돼 있고 자 AN 플러스 2라는 놈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자 2AN 플러스 뭐야? AN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 AN에다가 자 AN 플러스 1일 수도 있대. 근데 어때? 이거는 앞에 두 항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뒤의 항이 결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달라는 거지. 알겠죠? 자 이렇게 제시된 상황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자 A3은 2라고 돼 있고 그리고 A6은 뭐라고 돼 있니? 19라고 돼 있을 때 자 이걸 만족하는 A1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말한다는 건 A1이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야? 적어도 한 개는 아니라는 거죠? 그쵸? 한 개보다 더 많이 나오겠죠?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해서 조건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야. 우리한테 알려준 정보가 뭐야? A3과 A6이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저마 관계를 쌓고 쌓아서 어떻게 해줘야 돼? 이 둘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점화식을 보니까 자 구조가 어때? 앞에 두 개를 바탕으로 뒤에 하나를 유도하는 식이지. 이거는 역함수도 못 써. 그쵸? 그러니까 정반의 해석밖에 안 되는 식이야. 저거를 뭐 AN은 하고 정리해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거나 똑같으니까. 자 그럼 봐봐. 마찬가지로 내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마찬가지로 수영도 만들어서 진행할 거야. 그럼 지금 어때? 첫 번째 항 뭔지 모르고 그리고 두 번째 항 뭔지 모르고 세 번째 항 뭔지 알아. 세 번째 항 뭐라고 돼 있어? 2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둥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부터 또 진행할 거야.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이렇게 쓸 건데 여섯 번째 값은 뭐라고 돼 있어? 19야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저 미싱 링크를 채워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자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려면 어때야 돼? A2와 A3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이 문제는 뭐냐면 자 케이스 분리를 제대로 합시다 라는 거 딱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 수가 있고 좀 IQ 테스트 같은 경향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봐봐 문제 보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 마. 무슨 말인지만이라도 알아줘. 알겠죠? 그리고 자 끊임없이 도전하면 결국엔 우리가 정복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아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 마.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시간 아니잖아. 그죠? 그죠? 앞에 두 개를 바탕으로 뒤를 유도한다 라고 생각합시다. 그치? 자 그럼 봐. 여기 붙어있는 수가 2보다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작다는 인근한 여기 2에다가 A라고 하면서 볼게. 알지? A는 2보다 작은 애야. 자 그럼 봐봐. A는 2보다 작다라고 간주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돼? 여기 그냥 자 2AN 플러스 뭐다? 2다. 앞에 2배하고 더하세요 라고 나오는 거야. 오른쪽이 크면 앞에 2배하고 더하기, 왼쪽이 크면 그냥 더하기.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봐봐. A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대소관계가 바뀌겠지? 그쵸? 그냥 쌩까시고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얘를 내가 파란색 루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를 내가 분홍색 루트라고 할게. 알겠지? 그럼 분홍색하고 파란색을 일단 쓰는 거야. 루트 진행을. 해서 여기서 자 봐봐. 만약에 뒤에 2배하고 더해. 그럼 뭐 나와? 2AN AN? 그냥 A지. 2A 플러스 2죠. 미안해요. 자, 2A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그냥 하늘색 루트 앞에 있는 건 대소관계 파악하지 말고 조건 해석을 나중에 하자는 얘기야.
알겠죠? 자, 파악을 해보면 뭐가 나온다? 자, 2a 플러스 6 나오실 거고, 그리고 어때? 무조건 이거 오른쪽이 크니까 뒤에 2배 하고 둬야 되지? 그쵸? 그럼 결국 무슨 얘기 할 거야? 6a 플러스 12, 19야 라고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결국 a가 뭐란 얘기를 해버려? 3이란 얘기를 할 텐데, 저가 처음에 내가 a는 스몰 a는 2보다 작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이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이거 똑같이 써보는 거야. 자, 어떻게 쓰면 돼? 그냥 이거 두 개 그냥 더해서 씁시다. 저마식 그냥 결과만 보고 한번 써보자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나오니? 2a 더하기 4 이렇게 나오실 거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오른쪽이 무조건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때도 무슨 얘기를 해? 19는 라고 지금 썼을 때 6a 플러스 뭐였다? 8이었다 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진짜로? 6a 더하기 8이다 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 a는 뭐가 돼? 6분의 1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자, 그럼 6분의 1이 맞는지 검증을 할 거야. 자, 여기 검증은 통과했지? 그쵸? 이 분은으로 쫓아가면 어때야 돼? 왼쪽이 커야 된다 했죠? 왼쪽이 크려면 얘가 음수여야 되지? 음수가 아니니까 탈락시킵시다. 이렇게 탈락시키고 진행을 좀 할 겁니다. 뭐야, 왜 내가 구한 거랑 다를까? 아, 잠깐, 3이 아니라 2분의 3이죠? 그쵸? A 2분의 3이었지? 그쵸? A가 2분의 3이면 여기는 통과하지?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늘색 무조건 보려면 A가 양수여야 되는데 통과했죠? 그러니까 2분의 1은 2분의 3은 맞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자, 일단은 2분의 3 하나 맞는 해 찾았어. H 2분의 3이어도 된다는 얘기 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번엔 A2가 2보다 큰 수라는 의미로 라지 A 이렇게 한번 쓰고 갈게요. 그럼 라지 A가 뭐다? 2보다 큽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해. 자, 그럼 봐봐. A가 2보다 크니까 무조건 결과 뭐가 나와야 돼? 앞에 2배하고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해야겠지? 그러면 여기는 2인 게 자명하고 여기에 뭐가 나온다? A 라지 A 플러스 2가 나오고, 그리고 얘가 양수기 때문에 무조건 오른쪽이 크지? 그러면 2배하고 더하면 뭐가 나와? A 플러스 6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왼쪽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으니까 이때도 반드시 무슨 노트? 하늘색 노트 타고 넘어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늘색 타고 온 거야. 자, 그럼 하늘색 타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3A 3 라지 A 더하기 뭐가? 12 뭐였다? 19였다 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이때 라지 A 값은 뭐라고 말할까? 이때는 그냥 3이라고 얘기하겠지? 그쵸?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볼 수 있어? 자, 처음에 어때? 이거 검증 통과했지? 그 루트가 하나였기 때문에 정해진 루트만 따라왔으니까 자, 문제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라지 A가 3이어도 괜찮았어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근데 우리 지금 뭐 나왔어? 이제 A1에 대한 얘기 해줘야 되는 거죠? 가능한 A1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1단계인 거고, 그리고 이제 2단계 A1을 구합시다.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만 조금 자르고 갈게. 자, 이제 봅시다. 마지막 이제 N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1 하고 2 하고 3 이렇게 쓸 거고, 자, 숫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여기가 2분의 3이고, 그리고 여기가 뭐일 때? 여기 반드시 아까 2라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거일 때 이제 루트를 또 해석을 해볼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건 해석을 그냥 하지 말고 C를 일단 쓰고 나서 조건 해석해도 괜찮아. 자, 이번에 A1의 값을 뭐라고 할까?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죠? 그럼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앞에 두 개 2배 하고 더한 게 2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얘기 할 수 있어? 그냥 더해서 2가 될 수도 있어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 2배에서 더한다는 건 오른쪽이 크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냥 더한다는 건 왼쪽이 크다는 얘기죠? 자, 이때 알파 값은 뭐가 나오니?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조건은 맞는 조건이 돼버리지?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니?
여기는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왼쪽이 크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얘는 안 돼 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루트도 한번 써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1, 2, 3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3인 케이스도 있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를 뭐라고 할 거야? 뭐 베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들어가니? 다시 2베타 더하기 3이 2일 수도 있고 이건 다시 오른쪽이 크니까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그냥 베타 더하기 3이 2일 수도 있고 이건 왼쪽이 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럼 다시 왼쪽 루트 보면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하면 맞는 말 되는 거죠? 그죠? 자, 오른쪽 얘기 쓰면 어떻게 돼? 베타는 마이너스 1이야 하면 왼쪽이 커야 되는데 왼쪽이 크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10을 써놓고 나서 조건 해석해도 안 듣는다 라고 생각해주면 결국 A1의 가능성은 뭐야? 4분의 1 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결국 우리가 가능한 마이너스 A분의 1의 합은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보고 마무리해보자. 8번, 7번이죠. 7번은 여태까지 했던 거 총 망라하는 건데 그냥 봐봐. 여러분들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잘 해석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잠시만 볼펜 나와봐. 7번 문제 봅시다. 자, 뭐라고 되냐면 A4K가 뭐라고 돼 있어? 아래에 K이라고 나와 있는 건 뭐야? 네 번째 항마다 네 칸마다 뭐라는 거야? 등기 수열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저기다 숫자를 대입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A4는 뭐 아래 1승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A50은 아래 5승이에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치? 해서 이거는 자 4의 배수인 항에 대한 정보를 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 옆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고 0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작아지겠구나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A4K는 뭔다? 절대값이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줘. 그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 나와있어? 자, 첫 번째 항은 음수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a n 플러스 1이라는 놈은 a n 플러스 3이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a n이 이거 뭐 할 때?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a n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절대값 a n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나와 있는 건 봐봐 절대값이 5보다 작을 때는 30 더하라 그러지 그럼 30 더하다 보면 언젠가 절대값이 5보다 커지겠죠. 어떤 수가 됐든 간에. 그쵸? 절대값이 5보다 작은 수에다가 30 더하면. 그쵸? 자, 그리고 절대값이 만약 5보다 크잖아?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 뭐야? 절대값을 줄이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네들의 생태를 좀 생각을 했을 때 봐봐. 서로의 점화식에 넣으려고 좀 노력하는 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절대값이 작으면 크게 만들려고 하고 절대값이 크면 작게 만들려고 하고 이 정도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보면 봐봐. 첫 번째 항에 대한 정보를 줬지. 그죠? 얘는 4의 배수에 대한 항에 대한 얘기를 해주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점화관계를 이용해서 항과 항 사이 이어주자가 이제 중론인데 자, 우리는 항의 값이 적당히 큰 걸 찾는 게 좋을까? 항의 값이 작은 걸 찾는 게 좋을까? 왜? A1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봐봐 4의 배수도 우리가 뭐 20, 24 이런 거 봐도 되고 그치? 아니면 뭐 100, 104 이런 거 봐도 되잖아 그치? 근데 A1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 우리는 최대한 수를 작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아래 거듭제곱이 커져도 다루기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 진짜로 아래 거듭제곱이 커지면 다루기 어렵지? R 많이 곱하면 우리 많이 곱한 수를 다루잖아. 네. 분모도 크고 분자도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 지수가 너무 커지기 전에 얘기를 좀 해보자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봐봐. 이런 얘기를 해보자.
여기서 4의 배수 얘기했고 1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정보 모아. 자, A1은 0보다 작습니다. 얘기할 거고 4의 배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건 A4지. 그죠? 그래서 A4는 R이다. 이 정도만 써볼 수 있고 그리고 A8은 R 제곱이다. 이 정도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물론 A10은 R 세제곱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그쵸? 봐봐. 그럼 A4가 R이고 A8이 R 제곱이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점화관계를 마찬가지로 쌓아서 우리 무슨 얘기할 거야? 또 둘을 이어보자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점화식으로 정보들을 이어주면 점화식 문제의 답은 나온다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보자. A4가 R이라고 돼있지. 마찬가지로 모르니까 표부터 한번 그리고 갈게. 자, 여기가 자 R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그럼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얘가 지금 0에서 1 사이인 수인 거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럼 어때? 무조건 절대값은 5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R 더하기 3이 돼야겠지. 이해했어? 내가 아직 너의 표정을 못 읽겠어. 미안해. 자, 그래서 일단은 봐봐. 아래 범위가 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입니다. 이렇게 열린 구간으로 썼어요. 그럼 이의 범위는 어떻게 바뀌니? 이제 1에서 4 사이입니다. 라고 바뀌겠지? 그럼 여전히 절대값은 5보다 작죠? 근데 예. 그 3을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을 더했잖아요. 아, 2에서 4 사이? 그쵸. 2에서 4 사이지. 봐봐. 절대값이 5보다 작으면 30 더할 거고 절대값이 5보다 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거야. 그죠? 그럼 얘 지금 범위가 어때? 2에서 4니까 여전히 절대값이 5보다 클 수가 없지? 그럼 또 어떻게 해줘야 돼? 3을 더해야 그죠? 여섯 번째도 더해줘야겠죠? 자, 그럼 R 더하기 뭐가 나와? 6이 되겠지?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지? 5부터 7까지. 그죠? 자, 절대값이 5부터 7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좀 일곱 번째 항은 어떻게 되니?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R 마이너스 6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이 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분의 5 사이가 될 거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죠? 그죠? 그럼 어때? 여덟 번째 항 만들려면 다시 뭐 해줘야 되니? 또 절대값이 5보다 작으니까 3을 더해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3 더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분의 R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때? 점화관계를 쌓아가지고 우리가 여덟 번째 항으로 도착을 한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 우리 처음에 뭐라고 했어? A8이 R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R은 뭐였다?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R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지? 자, 그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았거든? 자, 그리고 생각해봐. 내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모르고 최대한의 범위로 얘기했을 때도 봐봐. 범위가 무조건 이거 순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지금 구조가 짜여있는 거지. 그죠? 자, 그럼 봐봐. 값은 계속 달라질지라도 봐봐. 절대값이 5보다 작았다, 5보다 작았다, 5보다 커졌다, 작았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자, 그럼 봐봐. 내가 4의 배수에서 4의 배수로 넘어갈 때 반드시 한 번은 어때? 한 번은 절대값이 5보다 큰 게 나올 수 있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물어봤으니까 절대값이 5보다 큰 항의 개수를 물어본 상황이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어때? 자, 4의 배수에서 4의 배수 사이에 자, 무조건 3을 두 번 더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얘기 할 거야? 자, A, M의 값이 5보다 큰 게 뭐한다? 하나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치? 자, 그럼 봐봐. 이게 지금 첫 번째부터 지금 100번째까지 물어봤잖아. 그럼 첫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4로 쪼개면 총 몇 조각이 나오지? 25조각이 나오죠? 25조각 중에서 자, 1, 2, 3, 4 내가 확인 안 했어. 그치? 우리 뭐만 하겠어? 4부터 확인했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자, 4부터 몇 가지? 100까지는 자, 총 몇 개? 24조각이 있으니까 24개가 존재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직 뭐 안 했다고? 1부터 4까지 확인 안 했지? 그쵸? 해서 마지막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러 갑시다. 자, A1이 음수라고 나와있으니까 음수 맞게끔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겠어. 자,
자, 그럼 봐봐. 이것도 우리가 4로부터 첫 번째 항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쵸? 저 맛이 가만히 냅둬? 아니지? 마찬가지로 뭐 해줘야 돼? a, n은 하고씩 다 정리해줄 거야. a, n은 하고씩 써주면 자,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자, 이건 어떤 범위야? 자, a, n이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일 때야 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쵸? 이거 그냥 20% 쓴 거야. 다시 우리가 a, n 플러스 1의 범위가 뭐일 때 대입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번 말을 바꿔서 a, n 플러스 1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자, 뭐가 되겠어? 자, 결과가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가 되니까 자, a, 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에서 몇 사이? 8 사이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쓰시는 게 맞겠죠? 그치? 이럴 때는 우리가 3을 뺄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그냥 부등호방이 바뀐 거니까 그 외 나머지가 되겠지? 그죠? 해석이 좀 쉬운 편입니다. 자, 뭐야? 이제 마이너스 2an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an은 뭐가 된다? 그 외가 된다. 뭐야? an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말로 바뀔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리고 실제 범위는 그냥 요 범위가 아닌 나머지 범위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지, 좀 다르긴 하네. 자, an이 자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혹은 an이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겠죠? 요게 다 대입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알겠죠? 자, 해서 봐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다시 이제 보일 때 n이 4, 3, 2, 1일 때 이렇게 한번 찾아가 봅시다. 우리 A4가 뭔지 알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첫 번째 식에 넣어야 돼? 두 번째 식에 넣어야 돼? A3 구하려면? 아, A 플러스 2야. 우리 뭐야? 아까 우리 A, N 플러스 1에 대한 범위로 다 나눠졌잖아. 그죠? 그럼 여기 위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지? 그죠? 그럼 너는 뭐가 나와? 마이너스 7 나오지? 그럼 얘 지금 어때? 마이너스 3.5가 돼버리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7에서 A3에서 A2로 갈 때는 아래 있는 루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아래 있는 루트로 가면 10 어떻게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 곱하니까 7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지? 자, 봐봐. 7은 요 범위에도 포함되고 이 범위에도 포함된단 말이야. 그럼 둘 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위에 C가 대입하면 뭐가 나와? 4가 나오고 아래 C가 대입하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4가 나오지? 우리 4 골라줘야 돼? 마이너스 14 골라줘야 돼? 라고 물어본다면 문제에서 A1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얘를 골라주는 게 맞겠죠? 그치? 자, 그럼 봐봐. 절대값이 이제 뭐야? 5보다 큰 건 몇 개 존재? 그래서는 절대값 AM이 자 5보다 큰 A 몇 개 존재한다? 2개 존재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 문제에서 말하는 이런 걸 만족하는 M의 개수 P라고 그랬지? 그럼 P는 몇이 된다? 24 더하기 2 할 거니까 26입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A1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1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합은 뭐가 돼? 12가 되겠습니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저마식 해체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 필기 한번 하시고 숙제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검사는 안 한 숙제야. 알겠지? 여러분들의 실력을 위해서 다시 한번 풀어보라고 내가 문제 골라서 내가 그 2005년부터 2023년까지 그 모의고사 문제 전부 다 뽑은 다음에 거기서 딱 너네 시키고 싶은 7문제를 뽑아본 거야. 하나하나 보면서 고르고 알겠죠? 그래서 꼭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마식 해체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우리 스투 타입 문제 풀이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오늘 다 하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알겠지? 이건 금요일날 올해들 맞춰가지고 그것도 다 한 번에 할게요. 알겠죠? 넘어갈게요. 좀 쉬었다.